승마지도사 마학 핵심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7부죠. 상당히 마학하고 말보험 관리는 좀 분량이 좀 많아서 좀 더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사의 조건과 환경. 분만할 때 망아지가 차지할 공간이 필요하므로 분만 마방은 일반 마방에 비해 넓어야 한다. 바람이 잘 들어오는 방향에 설치해야 파리가 덜 끓고 냄새도 덜 난다.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방향에 설치하면 외풍이 심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시스몰 마방은 앞말의 마방과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어쨌든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특히 파란 부분, 요게 이제 문제는 다르게 나와서 요게 책에 있는 표현으로 옮겨놓은 거고요. 잘 들어오는 방향은 좋다고 그러는데 많이 들어오는 방향도 안 좋다고 하니까 이런 좀 약간 감의 차이 이거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시스말하고 앞말은 이제 같이 있으면 발전기 때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의 영양과 사양, 소화기관의 특성과 조화. 그래서 말 타액에는 전분 소화효소인 아밀라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사람은 침에 아밀라제 포함되어 있잖아요. 말에는 없습니다. 말 위는 전체 소화장기의 10% 정도로 체중에 비해 작아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섭씨 활동을 합니다. 가스트린은 위벽에서 위산 염산과 단백질 분해효소 펩신의 종근물질인 펩시노겐 분비를 촉진한다. 위산이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말 소장의 가장 큰 특징은 길이가 짧고 장 내용물의 통과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소장은 상피세포에서 흡수된 당류와 아미노산은 모세혈관과 관문맥을 통해 간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대장에서는 섬유소 및 소장에서 소화되고 남은 전분이나 단백질들이 미생물 발효에 이용이 되고요.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으로 구분되고 미생물 활동에 의한 소화는 대부분 맹장과 결장에서 일어납니다. 곡류, 전분을 말합니다. 곡류 사료를 다량 공급할 경우 소장에서 모두 소화되지 못하고 상당량이 대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대장에서는 전분을 분해하기 위한 젖산 미생물 활성이 증가됩니다. 젖산 함량 증가는 장 내용물의 pH 저하, 배앓이나 제협의 발생이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풀사료 위주의 사양을 하고 곡류 사료는 최소화하면서 여러 번에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말의 주사료는 풀사료지만 곡류나 농우사료로 일부 부족한 영양소 및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옥수수는 조단백질과 라이신 함량은 낮은데 귀리나 보리보다 가소화 에너지는 높습니다. 옥수수는 조단백질과 라이신 함량은 낮은데 귀리나 보리보다 가소화 에너지는 높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이 문장 바꿔서 냈었어요. 소맥피는 인 함량이 높고 대부분 피틴태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공급하면 안 되고요. 곡류를 통한 전분의 다량 공급은 배앓이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심하면 제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에서의 정상적인 발효는 풀사료보다 농우사료를 다량 공급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위에서의 비정상적인 발효는 풀사료보다 농우사료를 다량 공급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위에 있던 이 문장하고 비슷한 그 느낌이죠. 그래서 어쨌든 말은 이제 곡류나 농우사료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 베이스는 풀사료가 같이 들어가야 말이 소화불량에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풀사료가 위를 팽창시키고 위산의 분비를 자극해서 위 내용물의 pH를 낮춤으로써 미생물의 비정상적인 발효를 억제하겠습니다. 위궤양은 농우사료를 다량 공급하는 훈련 중인 말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위에서 혈류를 흡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의 가스가 생산된 경우 고창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말의 대장에서는 미생물 발효 위한 에너지 생산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미생물은 셀룰라제를 분해해서 셀룰로스를 단당류로 분해합니다. 미생물은 셀룰라제를 분비하여 셀룰로스를 단당류로 분해를 하고요. 미생물은 단당류를 이용하여 혐기 발효 과정을 통해 자기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발효 과정에 생산된 휘발성 지방산, 초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은 흡수에 에너지를 이용을 하고요. 섬유소의 미생물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휘발성 지방산은 대장에서 혈류로 흡수됩니다. 섬유소, 셀룰로스 등은 미생물이 분비하는 셀룰라제에 의해 분해되어 발효에 이용이 되고요. 이 미생물 발효 과정에서 생산된 휘발성 지방산, 초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은 대장에서 혈류로 흡수됩니다. 여러 시험 문제에서 비슷한 내용이 이제 문장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줄하고 다섯 번째 줄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만큼 시험에 자주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말은 다지동물이지만 비유 섬유소성, 과섬유소성 탄수화물 모두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체내에 지방이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틸코에이가 케톤체로 전환되어 혈액에 남게 됩니다. 케톤체는 산성을 띠어 혈액 산성증이 나타나는데 이를 케토시스라 하고 심하면 의식을 잃거나 폐사에 이르게 됩니다. 솔직히 이런 거 그냥 안 외우고 그냥 한 문제 틀리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60점만 넘은 게 목표니까. 근데 어쨌든 케톤체는 산성이 띈다. 요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의 영양과 사양, 영양소와 대사.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이외에 질소, 유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암모니아는 체내의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간에서 요소로 합성되어 오줌으로 배출이 되죠. 흡수된 포도당의 일부는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되어 심한 운동 시에 비상에너지로 활용이 됩니다. 지방입니다. 지방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 열량이 높고요. 말은 주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고 탄수화물에서 지방을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에너지 공급을 위한 필수 영양소는 아닙니다. 사람도 밥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이 밥을 많이 먹으면 그 지방으로 변해서 배 주변이나 이런 데 쌓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에너지 공급을 위한 필수 영양소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료의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 A, D, K의 공급원이며 흡수를 용이하게 합니다. 비타민 중에 B, C는 수용성이고요. 나머지는 지용성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리놀레산, 니돌렌산, 아라키돈산은 동물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아라키돈산은 리놀레산에서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료에 리놀레산이 풍부하다면 아라키돈산은 필수 지방산은 아닙니다. 이 필수 지방산들은 식물이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성 사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의 영양과 소화.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가장 부족되기 쉬운 아미노산이 제1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 부족되기 쉬운 아미노산은 제2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제1제한 아미노산이 라이신이고요. 제2제한 아미노산은 트레온이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 바꿔서 시험 낸 적이 있어요. 포도당의 생체 에너지 생산과 저장 과정. 흡수된 포도당의 일부는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되어 심한 운동 시 비상에너지로 활용이 되고요. 포도당은 각 조직으로 보내져 ATP 생산에 이용이 됩니다. 전분은 말이 직접 분비하는 소화 효소에 의해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분해 흡수되고요. 말의 에너지 소모량보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을 경우 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축적 저장됩니다. 물의 주요 기능, 체내 생화학 반응과 용매, 영양소의 소화 흡수 운동, 노폐물의 배설 체액 분비, 체온 조절 등 향상성 유지, 관절과 조직의 윤활 또는 완충, 체세포와 체형 유지. 물의 결핍 형상은 사료를 안 먹고요. 그러면 성장률이 저하되는 등 생산성이 감소하고요. 맥박과 호흡률이 증가하고 체온 조절 기능도 상실하고 신경 과민과 근육 훈련이 어렵고 심한 수분 결핍이 폐사를 하겠습니다. 말의 영양과 사양 비타민.
비타민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대사의 조효소로 작용함으로써 도와주는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효소 작용함으로써 영양소 이용 효율을 높여 성장률이나 사효율을 향상을 시킵니다. 또한 항병성을 높여 여러 가지 질병도 예방하고 이게 물에 녹냐 안 녹냐를 따져서 그 기름에 녹으면 지용성, 물에 녹으면 수용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 B1은 티아민인데요. 이건 수용성이고요. 그래서 결핍 시 식욕 부진, 운동실조, 각기병 등이 오고요. 엽산이 B9입니다. 이것도 수용성 비타민인데 DNA, 퓨린, 메타오닌 합성 반응에 관여하고요. 청초, 알파파 건초 등 풀사료에 엽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피부에서 자외선 합성으로 공급되고요. 햇빛에 노출시키면 결핍이 없습니다. 현대 직장인들이 비타민 D 없어갖고 맨날 건강검진하면은 비타민 D 그거 먹으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햇빛을 많이 쐬면은 요거는 비타민 D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루병하고 성장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C와 비타민 B 그룹이고요. 나머지는 지용성이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 풀 때 도움 되십니다. 지용성 비타민의 기능과 결핍.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 전환, 탄소, 수소, 산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방류나 유기용매에 녹지만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식물체에서 비타민 전구물질 형태로 존재하고 동물이 섭취하여 비타민으로 전변이 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서 지방과 함께 저장될 수 있고요. 단기간 지용성 비타민이 부족한 사료를 공급하더라도 결핍증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저장이 안 됩니다. 매일 오줌으로 나가는데요. 그래서 매일 필요한 만큼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은 이제 오줌 배출되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뭐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는 좀 덜합니다. 네. 매일 배출이 되니까 대신에 필요한 만큼은 꼭 먹어줘야겠어요. 그리고 비타민 D는 햇빛에 노출 시 자외선 조사에 의해 피부에 합성이 되고요. 비타민 D가 결핍된 사료를 공급하거나 말이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지 않을 경우 칼시트리올 합성이 억제되어 골격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7부를 마치고요. 8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